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3일 밤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오늘 나온 보도 내용들 상당히 분석을 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요. 상당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윤석열 총장 뉴스만 가지고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야권에서 제1주자인 윤석열, 그리고 여권에서는 제1주자인 이재명과 이것을 추격하는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의 동정이 상당히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맨 앞장선 1, 2, 3등, 여권에서는 한 1, 2, 3등까지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그리고 새롭게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리고 출마 시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출마 선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김동연을 비롯한 야권의 잠룡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의 방송의 특징은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제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다른 방송보다 5분이나 10분 좀 더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 방송, 좀 긴 방송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시간을 보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투자해서 제 방송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문 제목이나 비슷하게 읽어대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조금 알차고 더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투자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알맹이 있는 방송이 되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요, 윤석열 총장 이제 오늘은 또 대외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디를 들렸냐면요,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방진기 중개사 협회 도봉 지회장을 만났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도봉구를 갔느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부동산 문제의 실패 바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이 전반적으로 그 대한민국 전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좁히면요,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집값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의 상징적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노도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봉구를 방문했어요. 참고적으로 이 도봉구 KB은행 가격 지수로 따지면요, 도봉구의 3.3평방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2,135만원이었는데요. 지금 금년도 지난달 기준으로 치면은 3,011만원. 그래서 4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서 이 부동산 업자 들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방진기 도봉 지회장과 이 격이 없는 토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윤 총장은요, 이 방 지회장한테 집값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 패턴, 그리고 영끌을 통한 매수 현상,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폭등과 전세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 지회장의 경우는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 지난 1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1억 원, 매매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가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답변을 했고, 윤 총장은요, 이러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전세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 정책은 그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해온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해온 특색을 보면요, 탈원전 정책, 실패한 정책 중에,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용산에 있는 조그만 식당을 가서 그야말로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직접 현장을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관련된 현장 행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광주에서 열렸던 공정사회연구원 세미나를 통해서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정치가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바꿔야만이 나라를 올바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오늘 있었던 현장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오늘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바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노수위원, 윤석열 총장의 매체 1대 대변으로 가가지고 딱 열흘 만에 중도 하차했는데요.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 경찰에 조사를 오늘 받았어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저녁 6시쯤,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한 두어 시간 전쯤에 나오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 여권 인사를 여권 인사가 찾아와가지고 윤석열을 쳐라. 그리고 여권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경찰과도 다 조율이 끝났다. 지금 현재 골프채 받았다는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 압박, 공작을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사실상의 제거 공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폭발력 있는 양심선언을 했어요. 자,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알살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야권의 제1주자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있을 때도 제거하지 못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출마를 선언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재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지지율이 더군다나 1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동훈 이 논설위원이 골프채를 통째로 받은 것이 진실인 양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언론을 흘렸어. 예.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 공작에 나섰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 장모, 그 다음에 부인, 이런 수사, 본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요, 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여권의 공작의 이 일단이 오늘 이동훈 논설위원회 전격적인 이런 폭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피의사실 유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받고 이동훈 대변인은 이 Y를 치겠다, 그래 치자는 거예요. Y를 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Y 이니셜, 윤할 때 Y가 윤이 Y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로 모든 언론에 이동훈이라는 이름과 얼굴이 완전히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 그날이 마침 6.29, 즉 정치 참여를 선언한 날인데 이게 바로 공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별도로 입장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 골프채가 어떻게 되는지 해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 김씨로부터, 이 김씨는요, 김태우입니다. 지금요, 이건 실명까지 다 나왔어요. 이동훈 대변인의 입장문에서 실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김태우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본인이 김태우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작년 8.15 때 골프를 쳤는데 김태우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빌려서 사용했고, 그 후에 본인의 집 창고에다가 아이언 세트만 갖다 놓고 보관했다. 풀 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데요, 지난해 8월 15일 날 오전에 큰 비가 와가지고 골프 라운딩이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골프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골프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캘러웨이 중고를 빌려서 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문의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윤 총장 대변인으로 간 뒤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가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 날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 유린이다.
그래서 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경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언론에 이제 고발하겠죠. 언론과 그 다음에 경찰, 피의사실 유포 이런 걸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론조사 1위가 나와서 왜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머니투데이하고요 한국여론조사연구소 여기에서 매주 일요일날 P&R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해요. 미래한국연구소, 죄송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하고 머니투데이가 그야말로 P&R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쭉 매주 일요일날 발표해 왔는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P&R 리서치가 지난 일요일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머니투데이가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또 윤석열 총장은 총장대로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외부 압력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리고 또 이 권성동 의원도 또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입장문 내용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후보 측과 지지자들이 윤석열에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백주대낮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친분을 갖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난 6.29 선언하는 날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골 때 권성동 의원 맨 앞에 쓸 정도로 친분 관계가 강해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서 또 식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여권 유력 인사들이 압력을 넣어 발주처가 압박을 느낀 나머지 중단을 요청했다는 제보가 본인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처인 머니투데이는 또 마찬가지로 입장을 내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P&R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해온 여론조사 중단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억측의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요, 여론조사 시행 및 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확실히 한다. 그리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윤석열 캠프의 의혹 제기는 사전에 당사자인 우리로부터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 입장과 무관한 이 같은 억측과 이를 빌미로 상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정치권의 진영 싸움에 언론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P&R 리서치에서는요. 지난 3월 말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 이쪽에서는요, 그동안에 단독으로 조사를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난 7월 4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 실제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자구도로 쭉 봤을 때는 윤석열 36.1, 그 다음에 이재명 26.2, 그래서 9.9%가 나고 이낙연은 13.7입니다. 자, 이렇게 9%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그 이전 주에서는 7.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를 대단히 많이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모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왜 더 이재명 지사를 편차를 더 늘리냐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자 가상적 대결에서도 윤 총장이 49.8, 그 다음에는 이재명 41.8, 그래서 8%포인트나 나고 또 윤과 그 다음에 이낙연 이렇게 하면 51.7대 41.5, 10%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보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만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제 선관위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성격을 정의하고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다고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거 요청한다고 입장문 낸다고 선관위가 조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이 법률가들이 반드시 관련 기관에 검찰 대검에 바로 고발 조치를 하라. 그래서 이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왜냐면요. 지금 내년 3월이니까,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말이죠. 한 9개월,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또 어떤 제2의 이런 사태가 나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모디 분회의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 제보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고발해서 앞으로 8개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여권, 범여권의 어떤 공작적 정치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 자기 실명을 걸고 언론과 경찰이 피해 사실 유포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Y를 치자 이러면서 회유 압박 공작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론 같은 거 이거는 이동훈에 대한 압박 그 정도 보면 앞으로 이보다도 더한 여론 조작 또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압박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법률적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발이 된다. 이런 점에서요. 꼭 내일 당장이라도 이 NGO 단체 반드시 고발을 하라.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아시아 경제가 말이죠.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아시아 경제가 최근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요. 아주 놀라운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이 신뢰성을 어느 정도나 줘야 될지 전혀 줄 수 없다. 뭐냐면요. 이제는 이낙연한테도 윤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는 밀려요. 43.7대 41.2.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은 2.5% 격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하고는 또 이겨요. 42.2대 47.5. 불과 0.7%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점은 언제냐? 7월 10하고 11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이제 이낙연까지도 밀리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일렬로 쭉 출마하는 사람들 늘어놓으면요. 이재명하고 누구죠? 이낙연 이 지표의 차이가 대단히 크게 나요. 대단히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가설적 대결에서 이낙연 대표가 43.7대 41.2로 윤석열을 이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예, 그래서 이 투표를 보면요.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구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등이에요. 26.4. 그리고 이재명은 25.8. 그러니까 0.6%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세요? 이낙연은요 10%나 차이 나요. 1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가 양자 대결할 때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양자 대결할 때 친문들이 다 밀어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표 차이, 지지율 차이가 25.8대 16.4인데 어떻게 이낙연한테 이렇게 가겠느냐. 이낙연이가 이기는 것은요, 제 기억에 여론조사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뭔가 흑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의혹을 갖는 것이 정상적 사고의 틀에서 보면 가장 당연한 비판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는 4.8, 추미애 4.7, 최재형 4.1, 유승민 3.2, 정세균 3.6, 안철 3.0, 안철수 2.1, 박용진 1.3, 그 다음에 원희룡이 1.3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지 간에 최근의 여론 추이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떠나서 일단
조금 빠지는 그런 추세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요, 이 문화일보에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 캠프 내부가 지금 상당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다. 뭐 제목으로는요, 지지율 꺾이나 그러면서 기세 등등하던 윤 캠프 초비상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 캠페인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캠페인 방식. 그래서 그리고 또 언론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특수부 검사를 연상케 하는 언론소통법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서초동과 즉 검찰과 여의도 국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정치판의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율 명치대 교수,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지지율 하락 조짐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고 밖에서 계속 혼자 다니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정당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정치 없이 민생 현장을 찾고 맥락 없이 정치권 인사들만 만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약자에 대해서 손을 놓다시피 해서 지지율이 정해진 경로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지금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 연타로 악재가 터지는데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SNS부터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이 얘기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이후에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처가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권의 그야말로 이 공세, 이것이 이제 오늘은 결국 국회 안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렸는데요. 이 장모 최 씨 사건을 가지고 이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이슈화 시키려고 난리가 났다. 이런 제가 보도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여론 문제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 머니투데이가 정말로 압박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사실인지 지금 부인은 했지만은 이거는 법률 투쟁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압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보가 사실이라면 선관위 또는 이 검찰 여기에서 반드시 압박의 그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훈 논설위원 대변인의 사퇴와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산업자의 골프채 클럽 선물 이 건과 관련해서도요. 그 이 건 자체가 그야말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경찰과 언론의 연합, 경언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언유착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얼마나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경찰과 언론의 유착. 이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법률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실체를 파악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선관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러려면요, 그냥 놔두면 여건이 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 그리고 이제 시민 단체들이 일제히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말이죠. 특히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오늘 입장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비록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고 가입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범야권에 대한 이 공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격의 소위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X파일하고 그 다음에 장모의 사건과 관련된 의혹하고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야권의 주자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Y를 치자, 윤석열을 치자까지 나온 것은요, 흔히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사찰과 똑같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 야권의 제1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제1주자를 제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사찰보다도 더 엄중한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 밖에 있는 야권 주자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엑스파일 장모 사건보다도 훨씬 위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러한 점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밤 뉴스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또 별도 뉴스 많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전해드리겠고, 특히 오늘 뉴스 중에는요, 박범계 장관 이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요. 이거 완전히
항소심에서까지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 김소연 변호사 당사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밤 늦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정을 조율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심야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